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의 접근 금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수발신 금지 이런 것이 해제됐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요. 또한 뭡니까? 헌법학자 아주 존경받는 분이죠. 허영 교수님이 이미 40여 개 어떤 등장, 이것은 꼼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보다 먼저 지금 이렇게 이네들이 빨리 그 자리를 재판관을 올리려고 생발악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꼼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대통령님의 운기와 앞으로 흐르는 청기를 오늘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연휴로 저쪽 고향 가시는 분 안전운전 하시고요. 또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고향 가서 친지 만나면서 이렇게 팔공샘 영상을 계속 자주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운명 청기를 오늘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청기 누설이 되겠는데요. 자, 대통령의 운명은 이렇게 기아집처럼 생겼습니다. 그게 지금 주춧돌이 이렇게 생긴다고 말씀 올렸고요. 이것이 장자방이고요. 바로 국본이 생겨나고요. 그런데 국본이 생겨나가는 바로 기아집은 튼튼해지겠죠. 튼튼해지면서 이쪽에는 뭡니까? 이재명은 몰락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는 뭐 더불어 터지는 소리가 김밥역을 도시가 잡고 나죠. 남에서 여기는 이제 니 탓 내 탓이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선수 교체 얘기가 막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정치는 생물이다 보니까 사김씨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태어나면서 이제 한마디씩 이제 뭡니까? 숟가락을 얹죠. 김동연이가 25만 원 주는 거는 이제 골고루 다 줘서는 안 된다.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골고루 다 준다는 거는 삼성 이재용 회장님도 25만 원, 이부진 부인도 25만 원. 그렇지 않습니까? 포스코고 저기 CJ그룹이고 동아그룹이고 롯데그룹이고 회장님도 다 25만 원씩 준다는 이런 포퓰리즘이죠. 그래서 김동연이가 살짝 이제는 고개에 들면서 그래가는 안 된다. 좀 선택적으로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 슬쩍 걸면서 김경수가 나타나면서 혼자 1인 독재로서는 안 된다. 혼자 나가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이제 밥상머리에 설 밥상에 주된 어떤 주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원래 안 되는 집에는요, 집안이 시끄러워집니다. 그죠? 여기도 국힘당에도 맨날 시끄러웠죠. 시끄럽고 어쩌지 했는데 대통령님이 워낙 윤 대통령이 이걸 끌어주고 하나로 미워도 다시 한번 해가지고 그래도 자식들이라고요. 꼴보기에는 이 안 풀리는 이 자식이 그런 자식이라고 끌어주고 있는 거예요. 끌어주니까 45% 46% 나오니까 지금 찍소리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안 돼 보십시오. 만약에 대통령 지지율이 낮고 이렇게 했으면 이 자들은 별짓을 다 할 자들 있지 않습니까? 솔직한 말로 일로 갔다 저로 갔다 입에 탔다 저에 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자도 남을 자들인데 아직도 뭡니까? 그게 한남동 관제에 국회의원 44명이 나오고 할 때도 이 장 지도부는 나오지도 않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들은 항상 뭡니까? 배를 갈아탈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고 등에 칼을 꼽을 그런 자들이 너무나 국힘당 안에는 많은 거예요. 그래도 대통령이 미워도 다시 한번 우는 놈 떡 하나 더 주라고 내 자식이라고 끌어주고 있는데 이 자들은 맨날 아버지를 버리니 안 버리니 그죠? 뭐 집안에서 나가려니 많이 있다고 소리 하고 앉아는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더 하찮은 자들이 이쪽에도 많이 있죠. 전용기 타고 온 사람 뭡니까? 카톡 조사해라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언론기관, 여론기관에 조사를 하는데 거기다 아가리 재가를 물어라 그렇지 않습니까? 또 광고 스카이데일리에 광고 주지 마라 이런 거부터 있지 않습니까? 또 이 꽃보다 그 한길샘을 그죠? 전한길샘을 건드려가 지금 광장에 나오도록 만드는 게 전부 뭡니까? 이 자충수가 되는 거죠. 자충수가 여기도 자충수가 국힘당에 더 많았는데 대통령이 다 끌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꼴보기였는데 이 미워도 다시 한번 이것도 자식이라고 끌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1인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짠하고 이제 국본이 태어나면서 이 기아집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꾸 댓글에는요, 자기 주자를 왜 얘기하느냐? 자기 주자는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5년 그저 단임제 대통령제에서는요, 대통령 되자마자 늘 차기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율 조사하고 지금까지 늘 그래 왔지 않습니까? 그만큼 한 단임제이기 때문에 다음 선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팔공샘이 조기 대선을 절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장자방이 나와야만이 조기 대선 얘기가 사라진다니까요. 1대1로 이재명이가 붙여보니까 장자방이 더 올라가거든요. 국본에 올라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혼자 독주로 왔다는 거예요. 거의 50%대를 이재명이가 2년 반 달려왔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 자를 끊어내면서 장자방이 생겨 올라오는 거예요.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대1로는 안 된다 이런 자들이 시끌벅적해지고요. 또 더불어서인단 한 4분이 생겨나는 겁니다. 만약에 혼자 막 계속 이재명 혼자 독주로 왔으면요, 조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계속 판을 치고요, 결국은 야들은 대통령을 건자해서 빨리 내리려고 생발악을 다 할 건데, 산 넘에 산이 나와가 건자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단임제에는 언제든지 다음 차기 대선 주자가 나옵니다. 조기 대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차기에 국본이 나와야 대통령 자리가 단단해진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국본하고 이쪽에 와서 그죠, 소비압이 쳐들어왔는데, 이쪽에 뭡니까 강감찬 장관하고 딱 붙여보니까 소비압이 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판단이 나오니까 이쪽에 거란군에서 뭡니까 이미 이제 안에서 시끄럽게 시작하고, 이 장관 소비압과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감찬 한 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도 앞전에도 시연했지만 또 선거관리위에서 그저 오상욱이라는 자를 내세 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선거지가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그저 백지로 이렇게 하나도 안 구겨졌는 게 선거 통해서 많이 나왔다지 않습니까? 이래 나올 수가 없죠. 물론 한정권 였는 사람도 있겠죠. 누구나 사람의 심리가 편지를 접는 게 심리죠. 저 같은 경우는 2번 접고, 또 여인들은 더 많이 접는 사람도 있죠. 내가 하는 내 마음의 표시를 그저 들키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 어릴 때부터 종이압 적기가 이미 뭡니까 아주 몸에 이겨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이 백지로 그냥 이렇게 피어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이 자들이 선거관리위에서는 형상기억종이라 해서 이게 이렇게 꾸겨졌던 것을 그저 자연스러로 피워지는 이런 기계를 발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꾸겨진 접어놓은 종이가 피워진들 얼마나 피워지겠습니까? 근데 자기들은 빨리 피워지는 종이를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한번 보자 하니까 안 보여주는 거예요. 안 보여주는 거, 보여주면 될 거 아닙니까? 안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작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들이 폐막으로 가는 거예요. 당당하면 왜 못 보여주면 그냥 보여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러면 노벨 과학상감이죠. 이거는 나노 기술의 최고의 기술이죠. 이렇게 접은 종이가 표시 없이 이렇게 피어지는 확률은 얼마 되겠습니까? 그럼 이 종이가 이렇게 된다는 건요, 이거는 몇 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 자들이 해보자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뭡니까 네티즌들이 막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이미 영상을 늘어버렸어요. 누가 늘었어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늘었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 백주대낮에 이 국민을 개구리 고래기 뭔가 이 올챙이 까지로 생각하는 겁니다. 기대지로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들만 머리가 있습니까? 국민이 더 똑똑한데 2030 세대들이 지금 네티즌들 얼마나 발달이 되고 얼마나 잘 잡아냅니까? 도둑놈이고 깡패고 뭐 그죠? 성추행 다 잡아내지 않습니까? 지금 그만큼 이 시대는 발달되어 있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것도 제가 이렇게 늘 뭡니까 이 예언을 하면서 현재 전시 상황에 철학자의 매눈으로 또 보는 이런 시각도 있겠죠. 이러면서 여기를 또 늘 이렇게 성격을 같이 하는 신규진 교수님의 얘기가 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이 글을 올려드리면서 현재 체제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늘 얘기했던 그런 맥락과 비슷한 맥락이 있길래 읽어드리면서 이 영상 줄일까 합니다. 87년 체제의 몰락과 새로운 시대 정신, 윤석열 팬덤의 형성과 체제 전제. 87년 체제 몰락과 새로운 시대 정신, 윤석열 팬덤의 형성과 체제 전제. 보수 우파 진영에 전례 없던 팬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36%의 탄핵 반대라는 갤럽 조사는 다시 말하면 대가리가 깨져도 윤석열이라고 외치는 까칠한 갤럽 조사 면접원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히 답변하는 대깨윤, 그죠? 대가리가 깨져도 윤석열들이 생겨났다는 뜻입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지지율이 5% 이하로 떨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판이 형성된 것입니다. 보수 우파 진영에서 윤석열 팬덤의 비중은 절대적입니다. 계엄 사태로 인해 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놀랐던 것은 사실이고, 지금 또 보수 우파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 끝났다, 그러나 곧 잊혀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위상은 보수 내에서 DJ 김대중을 넘어 노무현, 한마디로 DJ 플러스 노무현
콤보의 경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플러스 노무현 대통령 해도 둘이 보태서 견줄 수 있는 콤보의 경지로 나아가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진 서사와 정선을 대체할 만한 아젠다가 보수 우파에 없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윤석열 대통령이 잊혀지지 않겠냐 묻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DJ가 대선에서 3번 도전했는데 선거에 패배하고 단일화에 실패해 분열의 원흉으로 몰렸으며 외국으로 떠나고 정치적 은퇴를 했다고 해서 그가 잊혀졌습니까? 팬덤이 형성되는 이유는 그들에게 공통의 목표와 공통의 시련 그리고 전후에 전쟁 후에 유대감이죠. 있기 때문이다. 공통의 목표가 존재하고 지도자가 살아있으며 계속해서 싸우는 한 팬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득권에게 모함당하고 탄압받을수록 반기득권 전선에 있는 대중은 윤석열의 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구도를 그군이 극단히하며 이념적으로 보려는 경향은 있지만 이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현재의 구도는 우파 대 좌파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체제 전쟁이며 선비 기득권 내 일반 대중의 싸움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한길 강사님 같은 분들, 다양한 생업에 종사했던 변호사들,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 그리고 이른바 경제자유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진영에 속속 합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념적 스펙트럼에 따른 전선이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를 지배해온 기득권과 이에 저항하는 대중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87년 체제가 우리법 연구회 같은 특정 정파의 카르텔에 의해 모두 오염되고 몰락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87년 체제의 기득권 카르텔에 대중이 분노하고 힘을 모아 조직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기득권 세력은 이러한 움직임을 거부하며 낙인찍이라 하지만 지금의 시대 정신을 이끄는 주인공은 바로 윤석열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늘 팔공쌤도 이렇게 늘 주장을 했는데요. 이렇게 신규진 교수가 또 이런 말씀을 해줬길래 아주 막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체제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좌우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으로 세세로 가느냐, 그죠? 동물에 어서 오시라요. 이거로 가느냐, 아주 체제가 무너지느냐, 주사파로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중국의 속국이 되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어는 수많은 그저 이 민주주의를 뭡니까? 1950년 6.25 동락 이후로 그렇지 않습니까? 동락 이후로 또 얼마입니까? 광복이 되고 5년 만에 6.25 동락으로 쳐들어가 반국가가 이렇게 국가가 지금 쪼개져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쪼개져 사는 것도 억울한데 이 안에서 그래도 민주주의가 있었는데 민주주의가 없고요. 한인 간의 탐욕으로 지금 중국에 세세로 가느냐, 북한에 어서 오시라요 가느냐, 이런 지금 우리는 기로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대충 이렇게 젖어서 살 수도 있지만 다음 세대 손자 손녀들 있지 않습니까? 이자들의 힘은 얼마나 어려워지겠습니까? 나라의 빚은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이자들은 그냥 돈 퉁퉁 뿌려주면 되는 포퓰리즘에 젖었어요. 그냥 국민을 개돼지로 가지고 올챙이, 그죠? 이런 걸 보니까 그런 걸 붕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짝 정신 차리고 이 체제에서 이겨야만이 됩니다. 우리 보십시오. 차은경이란 그자 여자의 한 방망이로 속절없이 당하는 대통령 보십시오. 지금은 정말 체제가 무너지냐 아니냐지냐 정말 우리가 뭡니까? 아주 시대에 지금 아주 기로에 서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팔홍쌤입니다.